네, 잔명가지 오늘 처음으로 문을 열 코너는요. 구직자들의 숨겨진 마음을 설문조사로 알아보겠습니다. 공감 100% 시간인데요. 서희 씨, 오늘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네, 오늘 공감 100%의 주제는요. 취업 성공을 부르는 자소서 작성법입니다. 네. 채용 공고가 뜨기 전부터 준비를 해도 어렵다는 자기소개서는 사실상 서류 전형에서 구직자를 평가하는 핵심과도 같은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구직자 입장에서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만만치 않은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인사 담당자가 만족스러워하는 자기소개서는 과연 어떤 건지,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에는 어떤 부분들을 주의해야 할지 오늘 공감 100%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기소개서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사실 저도 자기소개서 써보라 그러면 굉장히 막막할 것 같은데 서희 씨는 어때요? 네, 저도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뭐 저희야 뭐 항상 한 배를 타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예전에 딱 한 번 이제 공채 같은 시험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자기소개서를 써본 적이 있었는데 네.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다른 느낌이고 다른 분들 거를 보니까 너무 정말 잘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보가 없으면 얼마나 좀 부족할 수 있는지를 그때 저도 느꼈던 적이 있는데, 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기소개서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학생들에게 한번 여쭤보죠. 그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왜 이렇게 부담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자격요건에 갖췄다고 해도 아무래도 자소서 항목 수도 많고 글자 수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좀 부담이 큰 것 같습니다. 글자 수도 채워야 된다는 네네. 부담감. 네. 수환 학생은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어려웠어요? 어땠어요? 네, 저도 좀 어려웠습니다. 일단 자소서에서 묻는 항목들이 평소에 생각을 하지 않던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좀 어렵고, 그리고 뭐 오디오나 뭐 비디오 없이 텍스트로만 이렇게 경쟁력을 갖춰야 되니까 그쵸.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쟁력까지 갖추는 그런 자기소개서 쓰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구직자들이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큰 위축감을 느끼는지 그 요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까요? 네. 네,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오디오나 비디오 없이 그 글만으로 이제 전달해야 돼서 어렵다. 다시 생각하면 비디오에 굉장히 자신 있다는 그런 얘기 같기도 한데요. 네. 그러니까 글만으로도 나를 표현해야 되는 게 이게 보통 대학생들이 연습하거나 이제 좀 익숙하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너무 어렵고요. 또 하나, 사실은 이제 지금 요 몇 달 사이에 이제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공채 특집이 들어갑니다. 네. 지금 공채 기간이잖아요. 예. 저 혼자 특집입니다. 그래서 좋아요. 예. 네, 지금 한참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기소개를 다루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적성검사 면접으로 이어질 거 아니에요. 처음 하시는 분도 자기소개서가 공채 첫 번째 관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첫 번째로 뭘 한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서 떨어지는 사람이 제일 많은 부분이 자기소개서거든요. 그러니까 네. 실제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피라미드형으로 이렇게 그 다음 단계가 있으니까요. 자기소개서 떨어진 사람이 워낙 많아요. 그런 여러 가지가 합치다 보니까 자기소개에 대한 어떤 불편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아무튼 뭐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나만의 노하우를 분명히 습득을 해야 되고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게 중요한데, 우리 학생들은 그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나만의 철칙이나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저한테는 두 가지 철칙이 있는데요. 예. 첫 번째로는 이제 읽기 쉬우시도록 쉬운 단어 위주로 이제 약간 술술 읽으시도록 그렇게 쓴다는 게 첫 번째고요. 쉬운 단어.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타이틀을 좀 약간 강하게 어. 머릿속에 남으시도록 그렇게 씁니다. 혹시 기억에 남는 타이틀 있어요? 총알 같은 여자. 아. 네. 임팩트가 있는데요. 네. 좋습니다. 뭐 소위 말하는 이게 낚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인 것 같은데. 기자님들한테 배우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난번에 저 어떤 김태진 얼굴 이상 이래가지고 기사 클릭했더니 네. 하다. 얼굴 정말요? 이상하다. 예. 아무튼 뭐 그래요. 수환 학생은 자신만의 철칙이나 기준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 이렇게 텍스트로만 쓰다 보니까 좀 차별화되고 좀 그 읽으시는 분들이 읽기 편하도록 이왕이면 숫자로 표현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디 대회 나가서 1등 했습니다가 아니라 몇 명 중에 참가해서 120명 중에 1등을 했다 이런 식으로 숫자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현 구직자들은 어떻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상황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잡코리아가 조사한 설문조사가 있거든요. 그 취업준비생 6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을 때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남들과 차별화된 내용을 담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어디냐. 첫 번째가 지원 동기로 조사가 됐어요. 네. 그다음에 도전했던 일과 성공 사례 경험이 거의 비슷한 차이로 됐고요. 네. 성장 과정 및 학창 시절, 입사 후 포부, 그다음에 성격의 장단점 등이 순위를 이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어려워한다라고 하셨는데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때요? 네, 특히 그 지원 동기가 사실 지원 동기가 없는데 지원 동기를 써야 하니까 그쵸. 네,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근데 지원 동기를 쓰라고 하죠. 네, 네. 한 군데도
빠짐없이 쓰라고 하는데 네. 사실 지원 동기가 그냥 가고 싶은 거거든요. 그냥 취업. 네, 취업. 예. 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수원 수원 학생은 학생. 어때요? 네, 저도 사실 살면서 많은 회사에 관심 갖고 살지는 못하니까 예. 관심을 못 가졌던 회사에 이렇게 입사 지원하려고 하니까 그게 좀 스스로 좀 거짓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관심 있는 척을 해야 되니까. 네, 네, 근데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쓴다면은 이 도전했던 일과 성공 과제 이런 거 쓰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학생들 입장에서 사실 경험할 수 있는 것에 폭이 굉장히 좁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서 어떤 것을 성공했다고 쓰기에는 어쩔 수 없이 과장이나 거짓말도 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요. 자, 아무래도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들 다들 다른 부분들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지원 동기랑 또 경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이유는 같은 거예요, 지금. 없으니까. 경험도 없으니까 쓰기가 어렵고 또 지원 동기도 없으니까 쓰기가 어렵다.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 지원자들이 가장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동기라는 부분이나 경험이라는 부분도 없으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써야 된다는 그런 예. 과제가 있죠. 네. 아무튼 뭐 좀 창작의 고통을 우리 학생들이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지원 동기를 그렇다면 이제 뭐 일종의 창작을 한다고 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쓰지 말아야 될 피해야 될 부분도 있겠죠? 네, 물론 있습니다. 예. 첫 번째가요.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에 지원한 이유가 이 회사가 워낙 초일류라서 굉장히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에 같이 합류해서 내가 같이 키워나가 보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을 쓰는데요. 많이. 그거 정말 그런 게 회사 입장에 생각해 보시면 우리 회사가 좋아서 들어오겠다는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을 뽑을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잘난 사람이니까 나를 뽑아야 된다. 회사가 아쉬우니까 나를 뽑아라. 이렇게 나가도 부족할 판에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 니네가 좋으니까 내가 가겠다. 그래서 이 회사가 너무 좋은 회사여서 제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는 정말 쓸데없는 지원 동기가 됩니다. 또 하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쓸 말이 없으니까 인터넷에 보면 되게 그 회사에 들어간 그 합격 자소서들이 떠돌아요. 네. 그걸 또 짝 있게 해가지고 굉장히 좋게. 근데 학창 시절엔 친구들 걸 레포트 이렇게 한 3개 종합해서 쓰면 자기만 A뿔 나오고 애들은 B 나오고 그런 경험도 예. 있잖아요. 네. 여긴 없어요. 어. 왜냐하면 내게 아니니까. 좋은 얘기긴 한데 내게 아니니까 그게 내 것만 좋게 되는 게 아니라 좋은 얘기지만 별로 진정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거 그렇다고 주의하세요. 해서 반대로 이 회사에 이러이런 나쁜 점이 있으니까 제가 가서 보완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써도 안 되는 거겠죠? 아주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네. 나쁜 점이라기보다는 이 회사가 이제 앞으로 이런 방향을 나가야 되는데 그런 방향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니까 앞으로 나갈 방향을 제시하고 내가 그것을 끌어나갈 인재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가장 좀 이상적인 거겠어요. 그러면 차라리 쓸데없는 좋은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부족한 면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하는 게 차라리 낫겠네요. 그럼요. 회사가 발전하려고 사람을 끌어모으는 건데 네. 발전 방향을 가지고 온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쓰기 어려운 자기소개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자기소개서 하나로 또 인사 담당자의 마음을 또 움직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원 동기만 잘 써도. 네, 그 지원 동기가 일단 차별화되거나 다른 애들보다 얘는 분명히 여기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다. 그것만 한다면 굉장히 이게 잘 되는데 인사 담당자들은 사실 자소서를 보는 게 일인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생각보다는 잘 식별을 해요. 한 뭐 100%는 아니지만 한 60, 70%는 얘가 진정으로 썼는지 아니면 그냥 짜깁게 썼는지를 좀 알아볼 수 있다라고 보죠. 그렇군요. 지원 동기에 있어서 어떤 좀 거창한 말보다는 좀 진정성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 두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요. 지금 뭐 고해성사의 시간은 아니지만 내가 그동안 썼던 자소서 중에서 지금 생각해서 참 민망하다. 이건 너무 좀 내가 좀 죄를 진 것 같다. 요랬던 경험이 있는지 한번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옥주 학생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말씀드리기 창피한데 예? 없는 가정사를 만들어서 쓴 적이 있고요. 어떡해요? 네. 동정심을 아니면 뭐 어떤 동정심은 아니고 예. 그때 제가 무역 분야에 지원을 하는데 그냥 저희 이모부는 실제로 무역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아닌데 예. 이모부의 영향을 받아 무역업을 하고 싶었다 이런 거 쓴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우리 수환 학생은 어때요? 저는 이제 그 지원서를 막 급하게 쓰다 보니까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좀 급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이름을 그대로 들어간 자소서를- 드래그 예, 잘못해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다른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실수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떨어졌겠네요. 당연히 탈락이죠. 좀처럼 하기 힘든 네. 실수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자, 아무래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소서에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네. 실수들 또 한 번씩은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자소서를 잘 쓸 수 있을지 성공을 부르는 자소서의 작성법 한번 알아볼까요? 네. 예,
사실 상당히 비밀이고 이런 게 이제 컨설팅하면 이제 돈이 되는 정보들이거든요. 그거를 우리 직업방송에서는 이렇게 무료로 누구나 알 수 있게 공개가 됩니다. 네. 자, 그첫 번째는 구체성입니다. 구체성. 아, 이게 더 어려운데요. 제가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구체성이 없으니까 더 어렵잖아요. 예. 이걸 어쩌라는 얘기인지. 구체적으로 근데 좀. 예. 구체성이라는 건 굉장히 간단한 건데요. 이 사람이 이 직무에 대해서 뭔가 정말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그래서 나는 이렇게 훌륭한 뭐 인재가 되겠습니다. 아까 무역이면 무역에 있어서 딱 생각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상당히 추상적이잖아요. 네. 그럼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가령 제가 저번 주에는요. 36대에 가서 강의를 했었어요. 네네네. 그럼 누군가 이제 36대 가셨어요? 36대 어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뭐 공기도 좋고요. 학생도 착하고 좀 괜찮았습니다. 라고 한다면 굳이 안 가봐도 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이런 거 정도는. 그렇죠. 근데 36대 가서 빵을 사려고 하는데 커피를 사려고 하는데 36대 안에서는 커피를 안 팔아요. 왜요? 수유 만드는 회사라 그런가? 아, 그런가요? 네. 약간 그 회사가 아니지, 그 학교의 어떤 그 종교적인 방침이 그렇게 네. 있대요. 그래서 자꾸 학교 안에서는 커피를 안 팔아요. 네. 그 커피를 안 팔아서 좀 불편했어요라고 했으면 누가 봐도 36대 나온 친구 같은 경우, 정말 36대 가보셨네요가 되잖아요. 네. 진정성. 예, 구체성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한 건데 비전이란 부분도요 되게 크고 원대한 꿈은 다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건 물론 가져야 되는데 이런 걸 말하는 것만으로는 다른 사람과 차별이 안 돼요. 그럼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러니까 비전을 가지는데 20년 후에는 이런 걸 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아주 구체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써야지 좀 진정성 있는 자소서가 되지. 안 그러면 그냥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는 자소서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죠. 그럼 20년 후에 자기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죠. 생각을. 실제로 그러니까 지원자들은요 지금 이게 되게 결정적인 건데 예. 내가 이런 직무를 가지거나 이런 직업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은 이 회사를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일단. 예, 회사에 들어가는 순간 이 자신의 비전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도 하고 싶은데 20년 후에 어떤 진짜로 비전을 가지게 되면 난 정말 이걸 하고 싶어. 그러기 위해선 이런 과정 중에 이 회사에 들어가서 이렇게 익히는 게 필요해. 라는 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지거든요. 네. 그게 지원 동기로 표현이 돼야지 이 친구와 내가 서로 윈윈할 수 있구나라고 인사 담당이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자신의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있어야만 나올 수 있는 대답일 것 같은데, 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 원하는 직무들을 이미 정해놨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정해놓고 20년 후의 모습을 잘 그리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없으면 없다 그래도 돼요. 네, 옥지 학생부터. 저 같은 경우는 기업에 입사한다면 예. 그 기업의 임원이 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임원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임원이 돼 있을 것 같다. 네, 여성 임원. 네. 어떤 분야에 어떻게라는 구체적인 생각은 안 해봤어요? 구체적인 기업을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랜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랜드를 예. 지원하는데 네. 이랜드에서 최근에 하고 있는 그 여행 사업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쪽 사업 분야의 그런 여성 임원이 되고 싶습니다. 여성 임원의 모습을 20년 후에 꿈꾸고 있다고 네. 말씀을 해주셨고, 수환 학생은 20년 후에 어떤 모습을 꿈꾸고 있어요? 저는 IT 서비스 기업을 좀 많이 가서 그다음에 그 기업에서 이제 그럼 기술 기획 직무 쪽에서 계속 커리어를 쌓으면서 나중에 저는 한 장면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장면? 제가 이제 한 20년 정도 뒤에 한 40 후반쯤 되면 예. 국제적인 어떤 컨퍼런스에서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을 제가 항상 염두를 하고 생각을 하고 박수도 있습니다. 받고.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두 분의 이제 20년 후의 모습을 저희가 여쭤봤는데 어떻게 구체성이 느껴지십니까? 네, 상당히 괜찮은데 네. 이제 옥주 학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성 임원이 되는 것이 꿈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앞으로 한 5년 10년만 있으면요. 그러니까 여성 임원이라는 것 자체가 차별점이 여성이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근데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임원인 거죠.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 여성 임원이 그렇게 특이하지 않은 시기가 이제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임원이라기보다는 나는 어떤 특징을 가진 임원이 되고 싶다. 어떤 걸 하는 임원이 되고 싶다. 이렇게 좀 하는 것이 좀 더 자기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내용들도 아무래도 시대에 발맞춰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는 20년 후에 뭐 하고 있을까요? 저희요? 네. 갑자기 막막하네요. 구체성이 없어요. 저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은 취업 성공을 부르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자, 어떤 게 있을지 두 번째 한번 알아볼까요? 네. 자, 두 번째 방법은 자기소개서잖아요. 네. 자기를 소개해야 되는데 자기가 소개가 안 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 예, 한마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소개가 없다. 왜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소개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파악이 먼저 돼야 됩니다. 갑자기 근데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좋을지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일단 제가 한번 우리 수환 학생? 네. 수환 학생한테 질문해 보면
이 대본에는 좋아하는 색깔이 뭐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본에 없이. 좋다, 좋다. 네. 대본에 없이. 네, 리얼. 요즘 읽고 있는 책 뭐가 있어요? 아, 저는 요새 통세계사라는 세계사에 좀 관심이 생겨서 네, 세계사를 좀 읽고 있습니다. 어때요? 아직 지금 초반밖에 안 읽었는데 네. 너무 알기 쉽게 설명돼 있더라고요. 네. 옥주 학생 같은 경우. 저는 그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님이 쓰신 그 부의 미래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 나오니까 갑자기 저도 툭한 할 수 질문인데. 있어요. 저는 템테이션이라는 마이클 더글라스라는 작가의 소설을 읽고 있어요. 뭔가 준비한 건 아닌데 진짜 준비한 듯이 그렇게 나오시네요. 한 3분의 1 정도 읽었는데. 개그맨 김태균 씨가 쓴 태교가 즐겁다. 이렇게. 그래서 저희 뭐 어떻게 당황하지 않고 다. 그러게요. 네. 갑자기 한 질문인데. 갑자기 이거 왜 여쭤보시는 거예요? 네. 저만 오히려 저는 그 코난, 명탐정 코난 이런 만화책을 읽고 있는데 저만 이상한 사람이. 네. 네. 자, 지금 실제로 이렇게 갑자기 했을 때 다 읽고 있는 책이 있잖아요. 실제로 읽고 있었거나 얼마 전에 읽었거나 아니면 막 시작했거나 있으면은 대답할 수 있죠. 네.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뭐 나 이 책 읽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질문을 바꿔서 자기소개에서 나오는 장점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굉장히 답하기 어려워하거든요. 왜냐하면 읽고 있는 책은 아는데 자기 장점은 몰라서요. 그렇죠. 네. 예, 나의 장점은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다시 생각하면 내 장점은 뭐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글로 쓸 때,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이런 장점을 가진 사람이지 이걸 잘 표현해야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한번 덧붙여보자, 저걸 덧붙여보자 이러다 보니까 좀 어긋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장점이 없이 그걸 쓰고 있다. 그러면 한마디로 주제가 없는 논설문을 쓰고 있다. 이런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대답을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뭐 읽고 있는 책이 없다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데 질문이 온다면 정말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은 자기의 장점과 단점을 미리미리 좀 파악을 해두는 게 좀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순서의 문제인데요. 네. 쓰긴 써요, 취준생들이. 근데 어떻게 쓰냐면 에피소드와 이런 게 강조돼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에피소드를 먼저 생각을 해요. 아, 내가 한 거 중에 좀 잘 나간 거, 재밌었던 거를 생각하고 그거에서 쓴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난 이런 사람이다라고 맞춰서 쓰거든요. 근데 그게 자의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난 이런 장점을 가진 사람이야. 그렇다면 이 장점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에피소드가 무엇일까? 이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지 딱 봤을 때, 야, 이게 진정성이 느껴지는구나. 그런데 에피소드, 나는 해외여행 갔다 왔어. 난 언어 연수 갔다 왔어.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것과 이렇게 연결시켰을 때는 좀 어색한 자소서가 됩니다. 그렇군요. 자소서를 위한 자소서가 되면 안 된다는 게 이제 계속 말씀하신 포인트 같습니다. 네. 말씀 들으시면서 좀 공감되거나 혹은 좀 찔리거나 하는 부분이 있어요? 계속 찔리고 계속 공감이 되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저의 경험을 쭉 나열하고 그냥 그 뒤에 장점을 주로 덧붙이는 식으로 많이 자소서를 썼던 것 같습니다. 장점을 계속해서 이게 막 보태기하고. 네네, 그냥 말로만 그냥 되는 그런 저의 장점을 얘기했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요. 수학 학생은 혹시? 저도 대표님 말씀하신 거 들을 때마다 너무 찔려가지고 홀가벗겨진 느낌처럼 들었는데 네. 저도 쓰면서 항상 처음에 이제 자소를 쓸 때는 계속 저에 대한 고민이 없이 그냥 제가 뭘 했는지만 생각을 하고 거기를 껴맞추려고 했던 게 아마 또 그래서 그때는 좀 실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자기 해봅니다. 파악이 부족했군요. 네네. 네, 아무래도 비슷비슷한 경험들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자, 오늘 이야기 좀 들으시면서 보완할 부분들을 또 챙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취업 성공을 부르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자, 마지막엔 또 어떤 것이 있을지, 어떤 방법이 있을지 알려주실까요? 네, 마지막 비법 지금 공개됩니다. 한마디로요, 장점을 써도요, 자기 자신의 장점이라기보다는 기업에서 원하는 장점을 맞춰서 써야 된다라는 거죠. 인재상과 가까운 그런 이야기인가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인재상이라는 게 좀 허상이 많은데 자소서 쓸 때 그 기업에 찾아가서 인재상을 본 다음에 그 인재상에 맞춰서 써야 된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네. 근데 기업에 한 두세 군데만 써봐도요. 어때요? 다 똑같지 않아요? 인재상이 다 똑같아요. 진취적이면서 뭐. 예. 네. 열정적이면서? 뻔하니까 예.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예, 그 하나를 맞춰놓으면 그럴 필요는 없고요. 특화된 장점을 세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말씀하란, 예. 그런데 이제 그 에피소드와 장점이라는 게 이런 게 있어요. 가령 요즘엔 기업에서 이제 장점을 미리 언급하는 추세도 있는데 네. 기업을 위해서 그러니까 조직을 위해서 희생한 경험에 대해서 써보세요.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게 잘 파악이 안 되면 이게 기업에서 원하는 장점은 이런 거구나 파악이 안 되면 이렇게 쓰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인턴을 하는데 야근이 많았는데 야근을 정말 성실히 해가지고 칭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업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 경험입니다라고 쓴다는 거죠. 네. 그럼 이거는 희생이 아니죠.
이거는 야근을 하라고 해서 한 거지, 성실하게 한 거지 희생이 아니에요. 희생은 내가 안 해도 되는데 굳이 했던 거, 이런 게 희생이죠. 그럼 기업에서 원하는 건 이런 성정이 되어 있는 사람인가인 건데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한 건 나는 그냥 시키는 건 잘하는 사람이다잖아요. 그래서 엉뚱한 장점이 돼버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네, 기업에서 원하는 진정한 장점, 이걸 또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이제 동아리에서 일을 해봤다거나 조직에서 일해보면 어떤 후배들과 일하고 싶은지가 나오거든요. 네. 그런 사람은 참 편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행히 요즘에 워낙에 취준생들이 엉뚱하게 쓰니까요. 기업에서 자소서 질문 자체가 그런 걸로 가는 분위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장점, 가정 환경 뭐 이런 걸 써라 그런 게 많은데 최근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조직을 위해서 희생해본 경험에 대해서 써라. 창의성을 발휘해서 문제 해결해본 경험에 대해서 써라.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극복했던 경험에 대해서 써라. 라고 해서 그게 바로 조직이 원하는 어떤 그 인성들이에요. 네. 성격들, 그런 극복 경험들, 아니면은 희생하는 얘기들, 이런 것들이죠. 거기에 맞춰서 잘 쓰시기만 해도 이게 기업이 원하는 부분을 장점을 가지고 있구나 어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신의 어떤 그 스토리를 굉장히 탄탄한 구성으로 써야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네. 결국은 정리하자면 자소서에 들어갈 어떤 비전을 세우고 그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한 나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잘 어필한다. 그러면 이제 좀 그 먹히는 자소서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정보들을 주셨는데 어때요? 우리 학생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는 좀 자소서 작성 잘할 수 있을 것 같은지 한번 여쭤볼게요. 먼저 옥주 학생. 네, 자소서 작성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오늘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좀 전략적으로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수환 학생도 네. 뭐 궁금한 거나, 예. 저는 이제 대표님 말씀해 주신 거를 지금 미리 알았더라면 정말 그때는 좀 더 쉽게 쓸 수 있지 않았나 생각 들고요.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진짜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혹시 궁금한 거 없어요? 더 물어볼까? 사실은 기업에서 정말 자소서를 이렇게 쓰면 인사 담당자들이 정말 몇만 명이 지원할 텐데 그걸 정말 다 읽을까라는 의문을 항상 하거든요. 이게 뜻하지 않게 바로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그 부분이요.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주 우리 시청자까지 고정시켜 주셨고요. 자, 아무튼 공감 100% 취업 성공을 부른 자소 작성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의외로 참 많은 분들이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어진다고 좀 한 말씀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오늘 말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오늘은 자소서의 원론적인 부분,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면 다음 주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처럼 그 취준생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네. 많이 봐주시고요. 지금 좀만 열심히 노력하셔서 한 번 더 쓰고 한 번 더 고치면 이게 분명히 분명히 차별화된 자소가 나오거든요. 지금 조금만 더 열심히 합시다. 지금 한참 시즌 중이니까요. 그렇죠.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예. 좋습니다. 다음 주에 답변 들으러 나와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감 100%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네요. 네, 저희 2부에서 더욱더 다양한 소식들을 준비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김효선 캐스터가 준비한 취업 정보백서 함께 하겠고요. 네, 거기 어때 코너를 통해서는요, 우리 김수환 학생의 한화 SNC 인턴기를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